자, 리얼미터 37.6 나왔네요. 정말 적응 안 되는 비호감 이 표정. 아, 정말 싫다. 그런데 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41.5, 41.3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뚝 떨어졌어요. 한 8%가 떨어집니다. 엑스포. 엑스포 된다 펌프질하면서 언론에서도 뭐 역전했다 이런 거 펌프질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다. 그래서 일주일 통계를 합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37.6이 나왔다. 자, 이러면 이제 진실미터 아니면 구라미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엑스포 실패가 확실히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꽃에서의 그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전화 면접,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ARS인데 ARS는 좀 튀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전화 면접이고 ARS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때문에 34.4% 이렇게 나왔고, 자,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좀 빠졌고 국민의힘도 좀 빠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구라미터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조금 올랐고 국민의힘 빠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여전히 심합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엑스포 유치 실패 누구 때문이냐? 윤석열. 외교가 실패한 거다. 압도적이죠. 지금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안 나왔어요. 뭐 실패했지만 소득이 있다 뭐 요런 거에 27.9, 30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조금 나왔다는 건 엑스포 유치 실패가 여론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고가 명품백 뭐 함정수사여서 안 된다. 아니다. 이건 제대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는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온 겁니다. 요거는 대통령 지지율만큼 함정수사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뭔 소리냐?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이 나왔고,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부인의 대가성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단순 선물이기 때문에 자, 압도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잘 모름이 5%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요, 아줌마들 단톡방 이런데 쫙 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결과가 잘 모름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왔다는 걸로 확인된다라는 분석이에요. 이게 뭐 받았다는 영상까지 나왔는데 거기다가 몰래 뭐 두고 왔다거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팠다거나 그게 아니라 카톡을 먼저 보냈어. 선물 사진을 보내니까 약속을 잡아줬잖아. 이게 함정이 없어요. 자, 지금 언론에서 이걸 잘 보도를 안 하는 게 뭐 취재윤리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MBC에서도 장인수 기자가 이거 보도하자라고 했을 때 MBC가 취재윤리 어쩌고 하면서 이거를 보도를 안 해서 장인수 기자가 사표를 내고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V조선이 최순실 의상실 그 장면을 터뜨릴 때요, 위장 취재라는 단어를 앞에다 걸고 보도를 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게 함정 취재라서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 TV조선은 위장 취재라는 걸 달고 보도를 했을 때 아무도 뭐라고 안 했었다. 그런데 MBC나 기성 언론들이 이게 취재 윤리 때문에 보도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는요, 이거 수사가 필요하다. 김정숙 여사가 디올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혜경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동영상이 나왔다.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취재윤리? 언론들이 취재윤리 운운하면서 보도를 안 했을까요? 100만 개 나옵니다. 100만 개. 그런데 지금의 MBC, KBS 이런 기성 언론들이요, 취재윤리 운운하면서 이걸 보도를 안 해요.
뭔 헛소리입니까? 다 헛소리예요. 지금 서울의 봄이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흥행의 이유가 현재 대한민국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회, 지금은 검사놈들. 다를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그리고 잘 모름이 거의 없는 상황. 이건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는 뜻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다. 장윤선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최초 이혼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의힘도 지금 김건희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김건희 끌어안고 가다가 총선 때 박살날 분위기가 나오니 김건희를 어느 타이밍에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버릴 수밖에 없겠죠. 나대는 것도 꼴배기 싫고 자기가 뭔데 남북 문제에 뭐 개입을 하네 뭐 하네. 김건희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 총선에는 악영향이잖아요.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김승희인가요? 그 양반이 호빠 출신이었다. 거기서 만났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설까지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아줌마 한 명 때문에 죽을 맛이야. 손절 분위기 나오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탄핵소추 평가인데요. 이것도 보면 잘했다, 못했다는 대통령 지지율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잘했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검사 탄핵 역풍 그런 거 없어요. 일을 하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오를 때는 언제냐? 야당일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오를 때가 언제냐? 일을 할 때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자, 민주당이 이제 검사 탄핵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데이터를 왜 모르나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엄중하게 바라만 보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뭐 하면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여론조사 좀 보면 인천 부평 홍영표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을 안 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나 반명인데, 나 수박인데 티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홍영표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 아시죠? 홍영표는 진짜 안 돼요. 절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아니다. 지금 보면 잘 모르겠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도 민주당 후보가 거의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선이 중요한데 지금은 홍영표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재밌는 게 요거죠. 남양주 김용민 대 조한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전 남양주 시장 출신이에요. 민주당 간판 달고 남양주 시장을 했었던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근데 붙으니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 김용민이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 내 강성 발언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역풍 없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85%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한 김용민입니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민주당 출신의 남양주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이 돼요.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면시켜줬어요, 윤석열이.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야? 김태우 시즌2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죄 받은 애를 사면시켜가지고 여기서 또 출마시키는 게 윤석열이에요. 민주당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 수박이었던 놈이죠. 이 양반이 이재명과 번번이 날을 세우던, 각을 세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구속됐고 유죄 판결 받았어. 근데 사면시켜줘도 여기 또 출마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나?
아무튼 여기는 김용민이 압도적으로 이길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지표예요. 열심히 싸우면 역풍 같은 건 없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역풍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김건희의 이 여론, 수사가 필요하다. 이 여론, 그리고 잘 모름이 거의 없는 이 여론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게는 굉장한 충격일 겁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민주당은 가야 됩니다. 김용민의 저 여론조사,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조사예요. 열심히 싸우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압도적으로 이기는구나. 역풍 타령하다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이낙연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찔끔찔끔 또 뭐라 말하는데 그 양반은 나랑 지금 나 고소해가지고 나랑 지금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야 유튜버랑 같이 노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예, 이낙연이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신천지 연루설 얘기했다고 고소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중재를 뭐 한다라고 법원에서 그때 다시 만나보자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냥 저랑 놀아요. 뭘 자꾸 이재명을 또 까고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됩니다. 제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제 채널이 떡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낙연에 관심이 없어요. 이낙연이 고소를 했어. 그러면 제 채널은 떡상했어야 정상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낙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제 채널도 움직이질 않아. 제가 만약에 한동훈한테 고소를 당했어 봐요. 그러면 떡상한다니까. 근데 이낙연한테 고소당했더니 움직이질 않아. 왜냐? 사람들이 이낙연에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좀 아쉽지 제 입장에선. 예. 그러나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김건희의 이 여론과 김용민 의원의 이 여론은요. 확실히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사 탄핵도 잘 하셨고 이동관 빤스런한 것도 뭐 어쨌든 잘 했고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 터지면 게임은 끝날 거다. 좋은 날 옵니다.